자, 몇 페이지 몇 번?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자. 자, A, B의 중점을 M1이라고 해준대. 자, A라는 점이 있고, 자, 의미를 먼저 생각해보자. 중점을 M1이라고 해줬어. 그치? 자, 근데 다시 얘와 얘의 중점을 M2라고 해준대. 다시 얘와 얘의 중점을 M3라고 얘기를 해준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봐봐라. 자, A에서 A하고 B의 중점을, 자, 여기서 얘가 뭐였었어? A와 B의 길이에서 얘가 M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가 바로 몇 대 몇이야? 1대 1이었었지, 아까. 첫 번째 게.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반 들어갔으면, 여기에 또 반 들어갔으면 여기가 1대 얼마니? 자, 여기가 1대, 여기는 전체는 얼마야? 1대 3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거의 길이를 생각을 해봐, 아까. 이렇게 생각하면 좌표로 들어가셔도 되지만, 자, 첫 번째 A, M1의 길이는 AB의 길이를 전체를 예를 들어서 뭐 S라고 해줘보자. L이라고 해줘보자. 길이. 자, 얘는 2분의 1 L이지 아까. 자, 그럼 A, M2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가? 다시 그 길이의 반이니? 맞아? 다시 또 그것의 반이지. A, M3는 바로 2분의 1에 대한 세제곱의 L이지 아까. 맞아? 좌표로 들어가셔도 되지만. 자, 그러면 AM10까지의 거리는 얘가 그러면 2분의 1에 대한 10제곱의 L이 될 거냐가?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A하고 B 전체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그것의 얼마가 되는 거야? 얘 부분이 얘가 M10이라고 하는 것이 요것의 전체의 2의 10제곱분의 1인 거잖아. 자, 그러면 여기를 봐봐. 2분의 1의 10제곱 대 1인 거냐가? 맞아? 자, 그럼 이거는 뭐야? 자, 요거는 1대 얼마? 2의 10제곱. K가 얼마가 돼? 2의 10제곱이 들어간 것이죠. 아, 여기까지가. 그렇지. 근데 K가 아닌 거잖아. K는 뭐였어? 요것 대 요것의 기대비 아니냐가. 맞아? 그러면 여기를 1이라고 봤을 때 여기가 2023 거잖아. 아까. 자, 요것 대 요거 내분하는 점이지. 그럼 여기는 뭐야? 2023으로 들어가야지. K가. 오케이? 그래서 K는 2023. 자, 그 다음에 또 얘를 굳이 좌표로 들어가고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또 몇 번? 30. 어? 자, 53번 한번 보자. 잠깐, 얘가 왜 대단한 게 더. 자, 53번도 한번 보자. 자, 53번에서도 얘하고 얘가 직선 PQ를 만나는데, 아까 자, P와 Q를 1대2로 내분하는 X의 좌표가, 그지? 자, 여기 고민할 건 없는 것 같아. 요렇게 하고 요렇게 돼 있어. 자, 얘가 P고 얘가 Q야. 자, 얘를 1대2로 내분할 거야. 자, 그러면은 자, 3등분 해주시면 되는 거니? 그지? 자, 1대2로 내분하는 점, 이 점의 X좌표가 바로 뭐가 돼? 1이야. 그지? 자, 그러면은 그때 K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해줬네. 야, 그러면은 자, P하고 Q라고 하는 것을 한번 봐봐. 얘네들은 지금 이 길이 같을 거냐가? 우리 삼각형의 닮음인 거지. 맞아? 왜? 요거의 길이가 같을 거잖아. 자, 그러면은 P하고 Q라고 하는 것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 빼기 K는 는 0의 두 근이 바로 P하고 Q의 X 좌표니? 방정식의 해? 맞아? 응? 아, 그러면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해보자 뭐. 어? 야, 두 근의 합이 얼마니? 5인 거죠. 그지? 야, 근데 너 여기에서 차라리 문자를 두 개를 굳이 안 써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나는 요거의 크기를 그냥 M이라고 해볼래. 그럼 요거의 길이도 M이지. 요거의 길이도 M이지. 얘가 1이 하나가 힌트가 있으니까 얘를 1 빼기 M이라고 쓸 수 있는 거냐가? 자,
자, 그러면 요 점의 x좌표는 바로 뭐가 들어가는 거야? 1에서 2m이잖아. 그치? 자, 그럼 두 근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5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니? 뭐 대단하게 풀 게 아니라 그러면 2 플러스 m이 5야. 그래서 m이 뭐야? 3 나왔지. 맞니? 자, 3 집어넣으니까 얘는 마이. 그 다음에 얘는 3 집어넣으니까 6에다가 7이지. 자, 두 근의 곱이 막 k 아니니? 그지? 두 근의 곱이. 그럼 따라서 k는 얼마? 14 끝. 오케이? 이차 함수의 모습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야. 값을 찾아가지고 해주는 방법도 있겠지. 근데 만만치는 않을 거라고 봐봐. 자, 얘가 인지야. 1. 자, 1 더하기 1이냐가. 자, 그러면 얘를 a를 이렇게 해석해 줄래? 루트 2와 루트 3을 몇 대 몇? 1대1 내분점이지. 자, 여기 중점을 말하는 거냐가. 자, 그러면 우리 2 더하기 1은 3 나왔어? 맞아? 그럼 얘는 뭐야? 루트 2와 루트 3을 몇 대 몇? 요거였었지. 1대2 내분점이잖아. 맞아? 자, 그러면 얘와 얘를 1대2로 내분한 점이면 자, 여기를 뭐야? 세등분을 해줘야 되잖아. 그치? 자, 1대2로 내분한 점이니까 얘가 바로 뭐가 돼야 돼? 얘가 b지야. 얘가 b지야. 오케이? 자, 그럼 얘는 뭐야? 요거 보이냐가? 얘가 1 더하기 3짜리 보여가? 자, 이 해석이 진짜 되게 중요한 거야. 그거 아니면 되게 힘들게 풀어야 돼. 자, 그럼 얘는 뭐야? 루트 2와 루트 3을 자, 이 점과 이 점을 몇 대 몇? 요것이 3대1 내분점인 거잖아. 자, 그러면 3대1이면 4개로 쪼개줬을 때 이쪽이니까 바로 뭐야? 이쪽에 뭐가 있어야 돼? C가 있어야 되겠지. Q에 더 가까운 점이잖아. 자, 그럼 이건 뭐야? 이렇게 풀어주면 쉬워지는 거야. 이거에 대한 해석인 거야. 얘를 근사값으로 풀려고 하면 미쳐버리는 문제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사고의 틀은 나중에 기하 할 때도 벡터 할 때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와. 그리고 벡터 할 때 또 기하 할 때 공간 좌표라고 해서 지금은 평면 좌표만 나오잖아. 이제 기하에서는 3차원 x축, y축, z축에 대한 좌표표면 똑같이 또 나올 거거든. 그때도 얘 똑같이 나와. 틀이 똑같아. 그때도 내분 공식 똑같이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거 찾을 거야. 자, 아무것도 아니지. 내분 계속 이 숫자들 염두에 두면서 해석을 해주려고 생각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몇 번? 59번도 한번 보자. 59번에서 얘가 이렇게 생겨있는 삼각형이 있대. 예를 들어서 OAB. 자, 근데 외곽의 이등분선 나왔네?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OAB라고 해버리지 뭐. 자, 우리 외곽의 이등분선의 성질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이렇게 들어갈 거야. 외곽의 이등분선을 자, 꼭지처럼 해서 O 삼각형에다가 외곽 여기 연장선의 교점을 D라고 하고 A, B라고 해준다. 자, 우리 뭐였냐면 자, 요거의 길이를 얘가 만약 이 길이가 만약 A고 M이고 요거의 길이가 N이잖아. 그러면 요거 뭐였냐면 외곽의 이등분선의 성질가 얘가 M 대 N이었었다. 하등이야. 이게 중학교 때 배웠었던 자,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자, 이거는 고등학교 내내 나오는 중학교 도형 중에 하나야. 얘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 이건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 중학교 때 배웠었던 많은 도형들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써먹을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 첫 번째로 내각의 이등분선일 때, 자, 이 길이가 A, 이 길이가 B면 A 대 B. 그지? 이건 내각의 이등분선. 자, 이렇게 돼 있는 자, 삼각형 외곽의 자, 이거는 외곽의 이등분선이야. 외곽. 이 삼각형의 외곽의 이등분선이야. 자, 그럼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면 자, 여기가 A 대 B가 들어가야 돼.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잉. 이건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얘긴 한데 이렇게 외곽의 이등분선으로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야. 꼭 기억하세요. 이지만 하면 나와. 자, 그러면 여기서 예를 하는 거죠. 자, OA의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자, 0, 0, 0, 6이니까 이 길이 6나 아니야가? 응? 자, 그런 다음에 AB의 길이를 보자. 4, 5, 3이지. 그랬더니 여기는 뭐야? 5 나오면 되는 거냐가? 맞아? 자, 그럼 여기가 몇 대 몇이라는 얘기야? 6대 5야. 6대 5니까 여기는 뭐야? 1 나오셔야 되는 거니? 1대 5야? 그러면 여기 B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해석해 줄 거야? 5와 D의 몇 대 몇? 1대 5 내분점이라고 해석해 줘도 되네, 아가? 아니? 응? 자, 그러면은 자 1대 5 내분점이니까 자, 공식으로 해서도 먼저 첫 번째로 한번 해볼 거고 선생님이 직선을 이용하는 방식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 첫 번째 공식을 그대로 들어갈 거야. 1대 5 내분점이니까 6, 1 곱하기 D지. 그 다음에 자 5니까 다 0이죠. 맞니? 그게 바로 뭐야? B의 좌표예요. 자, 얘가 얼마? 4. 자, 그래 A가 6, 4, 24. 얘가 얼마? 3. B가 6, 3, 18. 마이너스 18. 맞니? 자, 근데 얘가 어차피 한직선이잖아. 이런 생각을 하셔도 되니? 5잖아. 그 다음에 B가 얘가 4,3이잖아. 그 다음에 얘가 T지. A, B인데 얘가 한직선이잖아가. 자, 근데 여기가 몇 대 몇이야 돼? 1대 5라며야. 자, X축으로 4만큼 해줬지. 자, 그러면 여기는 1대 얼마큼이야? 6이잖아. 그럼 4, 6, 4, 24만큼 가면 되는 거니 X? 어차피 사각형 닮은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Y 값도 3대 얼마가 돼야 돼? 6이면 되는 거지. 맞아? 1대 6이면 되잖아. 그럼 6, 3, 18 끝. 자, 근데 얘가 뭐야? 0에서 3. 얘가 여기에 6이네. 플러스 6. 플러스 6이었네. 그럼 여기 그대로 18 나왔잖아. 그냥 이건 이 상태로 들어가셔도 되는 거 아니야? 일직선에서 삼각형의 닮음을 생각한다면 그냥 일직선이니까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2,3이야. 그지? 자, 얘가 예를 들어서 4,6이야. 자, 근데 이 점의 좌표를 찾을 거야.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1대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해줘보자. 야, 어차피 직각삼각형을 닮은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니니? 자, x가 뭐야? 2만큼 늘어났지. 자, 여기 x가 2에서 3만큼 2만큼 증가했지. 자, 1대 3이니까 여기는 뭐야? 6만큼 증가해야 되는 거니? 그럼 여기 x의 값 10 나오면 되지. 그치? 자, y가 3에서 6, 여기 3만큼 증가한 거니? 자, 그러면 여기서 3만큼 증가, 여기가 1대, 여기서 얘가 3만큼 증가했으면 여기서도 얘가 1대 4잖아. 그럼 3, 4, 12만큼 증가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12만큼 드러나니까 여기가 얼마야? 얼마니? 여기가 12 더해주니까 3 더하기 12가 12. 그냥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는 거 아니야? 내분 외분 공식으로 들어가셔도 되지만 우리 삼각형의 닮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나는 외분과 여기 내분을 이런 식으로 삼각형의 닮음 저도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 굳이 꼭 계산 복잡하게 하지 말고.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야, 그리고 너는 주말에 좀 시간 좀 한번 내야 되겠다. 응? 자, 그 다음에 또 몇 번? 자, 또 몇 번 안 된 거. 너는 일단 수업 끝나고 선생님이랑 잠깐 보고 가이. 그러면 일정 좀 잡자. 그 다음에 또 몇 번? 또 질문 없어? 그럼 RPM. RPM 질문. RPM에서 질문 없었어? 42번. 민주야, 어제 늦게 집에 가서 피곤해가지고 아침에 아침 수업 못 온 거지?
또 얼마나 더 일찍 일어났겠니? 그래서 그냥 말았대요. 자, PQ를 3등분하는 점이었지. 자, 3등분하는 점에서 얘 말뜻을 먼저 생각해봐. 3등분하는 점에서 가까운 점을 이렇게 표시를 한대. 그럼 얘가 그러면 결국엔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슨 뜻이야? 얘가 의미하는 것은 자, P와 Q의 몇 대매 1대2 내분점이야 라는 뜻이겠지. 맞니? 그치? 앞에 있는 거에 대한 내분점이지. 1대2 내분점 이거 해석할 수 있냐 이 소리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보자. 가로부터 해석을 해줄 거지. 자, B와 C의 1대2 내분점 구할 수 있지 않아? 맞아? 자, 그 다음에 그거하고 다시 A하고의 또 몇 대 몇 1대2 내분점 공식 찾아서 들어가세요. 이 소리야. 자, 이거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겠지? 자, 요거를 먼저 해석해 주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오케이? 또 몇 번? 또 몇 번? 또 몇 번? 또 몇 번? 질문 없어? 없어? 그러면 오늘 직선 방정식 쫙 들어가면 돼? 질문 없어? 아까 니네 거기 못 푼 거 별표 치는 거 봤었는데 도현이 없어? 수현이 없어? 어? 아영이 없어? 자, 그러면 어디 할 차례니? 자, 직선의 방정식 저번에 했었어? 저번에 안 했었어? 자, 우리 직선의 방정식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었던 거하고 똑같은데 하나만 더 추가가 된다고 했었어 아까. 자, 우리 이거부터 생각해보자.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가계 크기를 세타라고 해줘보자. 이 가계 크기를 세타라고 읽을 거야 아까. 자, 그러면 우리 기울기의 정의가 뭐였었니 아까? 기울기가 뭘 기울기라고 해줬지? 기울기의 정의가 바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야. 이렇게 세모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또 증가량이라고 해줄 거야. 자, 그러면 증가량이라는 얘기는 그럼 혼자서는 뭐야? 증가량이 없어. 그러면 뭐야? 당연히 직선이니까 최소한 뭐야? 특정이 되려면 점 2개는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지? 자, 그렇다면 어떤 두 점이 있어. 자, 여기 x1. 자, 여기가 얘가 fx라는 함수라고 해서보자. 1차 함수. 그럼 fx1. 자, 두 점. x2. fx2라고 해서보자. 자, 요것이 바로 x의 증가량이냐가? 즉 x2 마이너스 x1 해주면 되는 거니 아가? 자, 여기에 함수값에서 얘 함수값 빼주면 되는 거니? fx2에서 fx1을 빼준 게 바로 y의 증가량이니 아가? 자, 이게 바로 뭐야? 기울기의 정의야. 어? 자, 이제 이게 나중에 미적분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될 거냐면, 자, 이건 직선에서만 나왔지. 자, 이제 이렇게도 우리가 확장시켜 줄 수 있어. 자, 이렇게 나오는 곡선을 형태를 갖고 있는 fx라는 함수야. 자, 이것도 똑같아. 자, 여기 위에 있는 한 점 a가 있어. 그지? 자, 여기는 한 점 b가 있어. 자, 이 점의 좌표를 x1, fx1. 자, 이 점의 좌표 x2. 그다음에 fx2야. 자, 이 곡선 위에 있는 두 점을 이어주는 직선. 이 직선에서의 자, 두 점에서의 기울기야. 자,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x의 증가량보다 y의 증가량 이것을 이 두 점에서의 우리가 미적분에서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표현을 쓸 거야. 평균 변화율. 미적분 똑같아.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를 거야. 사실 여기서 멀리서 보면 제가 막 엄청난 곡선이고 막 되게 힘들어 보이고 했는데 제가 되게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하나하나 다 멀리서 보면 이게 또 직선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수학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뭐 미시적, 겨시적 그래서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진짜 되게 많거든. 자, 여기에다가 만약 추가적으로 좀만 더 들어간다면 여기서 좀 이런 개념이 나중에 더 들어갈 거야. 우리가 미적분에서는 자, 얘가 x2가 이 점이 b라고 하는 점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생각해 보는 거야. b가 이쪽에 가까워져, 더 가까워져, 더 가까워져, 점점 b에 가까워, a에 가까워져.
그러면 거의 어떤 직선이 되는 거야? A라는 점에서의 접선하고 가까워지겠지. 이때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미분계수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래서 만약 문제집 풀고 했을 때 뭐 프라이 뭐 이런 것들 봤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야. 이게 이제 도함수 또 미분계수 뭐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 기울기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 했는데, 자 여기서 얘 빼준 게 여기 있지. 이게 맞춰주는 게 힌트야. 그래서 만약 아까처럼 3분의 F4 빼기 F1 나왔어. 자 그럼 이것도 무슨 뜻이야? 얘도 뭐겠어? 기울기의 뜻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왜? 이걸 보는 순간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니? 그럼 이것도 뭐야? x가 4라는 점과 x가 1이라고 하는 두 점을 이어주는 직선의 기울기구나라고 해석을 해줄 거야. 맞아? 자, 그럼 반대로 만약 F4 빼기 F1에 그다음에 얘가 2야. 이렇게 나왔던 얘가 5다 라고 나왔어. 근데 얘가 fx가 직선이래. 야 그러면은 아씨 여기서 얘 빼주면 3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얘가 뭐가 있어? 원래 3이 없었고 원래 2가 있었지. 얘가 뭐의 점이었어? 기울기의 점이었지. 아 2분의 3 곱하기 기울기가 5구나. 그럼 이 직선의 진짜 기울기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직선의 진짜 기울기구나. 거꾸로 여기까지도 우리가 추억을 해봐야 되는 게 진짜 고등학교 수학인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주는 거야. 이제 미적분이나 이런 것들은 직선에서 곡선의 모습으로 확장이 돼서 나가는 거군요. 그래서 이 곡선을 저 멀리서부터 쫙 보면 쟤를 쫙 펼쳐서 봤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 이게 기울기의 점이었었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을 때, 자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하나, 그다음에 그러면 이 식이 바로 뭐였어? 기울기 mx. 자, 기울기가 mx 플러스 y 절편 b 나왔으면 이게 기울기 형태였었잖아. 아니? 자, 근데 이렇게 볼 거야. 자, 한 점의 좌표가 나왔어. x1, y1이 나왔고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져 있어. 그지? 자, 이것도 똑같아. 자, 그럼 mx 플러스 b에다가 얘를 지났어? 자, 그럼 x에다가 x1을 집어넣고 y에다가 y1을 한번 집어넣어 볼 거야. 자, 그랬더니 mx1 b가 y1이잖아. 자, 그랬더니 b라고 하는 값이 어떻게 돼? y1 빼기 x1이라고 써줄 수 있다? 자, 여기 한 번만 증명을 해보려고. 빼기 mx1. 자, 그랬더니 자, 여기를 y는 자, m 공통일 수 있지. 한번 묶어본 거야. m에 x-x1 플러스 y1이 되는 거니 이제? 맞아? 자, 그래서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었던 기울기를 알았을 때, 그다음에 이렇게 놓고서 한 점 여기다 대입해서 그냥 b 구하셔도 돼. 우리 중학교 때 했던 식으로 그냥 하셔도 돼. 자, 근데 자, 한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식으로도 쓸 거야. 이 식도 알긴 알아야 돼. 그냥 우리 실전에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빠르긴 하거든. 상관없어. 이것도 어차피 다시 또 전개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얘는 나중에 미적분할 때 쓸 때가 많아. 그래서 요거까지 하나 같이 기억을 해줄 거야.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5야. 한 점의 좌표가 2,3을 지나. 그럼 중학교 때 식으로 해주면 y는 5x에 플러스 b라고 해준다면 2,3 지나네? 그 다음에 b 구해서 집어넣으면 끝이지. 자, 근데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공식으로 들어간다면 자,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2에 플러스 4. 그래서 5x 마이너스 10에 마치 이렇게 써주겠다고 하라. 그냥 두 개 다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 맞지? 이건 하나 기억하시자. 요것이 하나 더 들어간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여기서 기울기가 아까 뭐였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했어. 그 x축과 이르는 가격 크기가 세타라고 줬을 때, 자, 기울기의 정의 한번 놓고 생각해보자. x의 증가량분의 두 점을 이렇게 찍었다고 생각하면 얘가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이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자, 우리 삼각비에서
코사인 B는 이 값을 끼고 들어가는 거. C분의 A. 그다음에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A분의 B라고 우리는 삼각비를 정의를 해줘. 자, 그래서 여기는 뭐야? 요거분의 요거 탄젠트 A분의 B. 요거분의 요거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뭐야? 탄젠트 세타 즉 기울기가 얘가 바로 뭐야? 기울기하고 관련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아직 삼각비에 요거 혹시 안 배운 사람들 있으면 자, 이건 하나 기억하셔. 나중에 또 삼각비 앞쪽에 다시 하긴 하겠지만 자, 특수가 돼야 30도, 45도, 60도. 자, 얘가 얼마? 루트 3분의 1, 루트 3이야. 자, 이거 생각하시면 돼. 45도, 45도지 않아. 1대 1대 루트 2지 않아. 그지? 탄젠트 45도 뭐야? 1분의 1. 그지? 자, 60도, 30도. 자, 얘 특수가 뭐였어? 1대, 2대, 루트 3이었었잖아. 그지? 그래서 탄젠트 60도 1분의 루트 3, 탄젠트 30도 루트 3분의 1. 그 특수가 기억하실 거야. 자, 그렇다면 자, 이런 직선 같은 경우에서는 자, 이 각의 크기가 자, x축과 이르는 각의 크기가 사실은 요거라고. 보통은 우리는 중학교 때는 이 세타라고 이 각을 예각까지만 직각까지밖에 안 배우거든요. 그리고 우리 수학에서는 항상 시계 반대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해줘.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래서 문제에서 얘가 이루는 양의 각의 그리고 예각의 크기를 세타 이렇게 해준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원래는 여기까지가 들어갈 거야.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 자, 그러면 얘는 둔각이지. 자,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그런 식으로 그럼 너한테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었잖아. 자, 그러면 여기가 뭐야? 얘가 그럼 뭐야? 둔각일 때 얘는 기울기가 뭐가 돼? 마이너스지. 그래서 탄젠트의 자, 둔각에 대한 마이너스 쪽에 탄젠트 값은 뭐야?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뭐야? 대수에서 삼각 함수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거든. 그때가 이제 대수 파트에서 처음에 지수 로그 나왔을 때 조금 어려웠고 지금 때문에 거기를 이제 조금 넘어가가지고 이제 숨 좀 간신히 넘어왔다 했는데 바로 딱 나오는 게 이제 이 삼각함수가 될 거야. 이때는 사인 코사인도 헷갈려 죽겠는데 여기서 갑자기 사인 245도로 하고 사인 1250도로 구하고 사인 마이너스 275도로 구할 거거든. 근데 그거에 대한 넓이, 길이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탄젠트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도 당연히 탄젠트 이제 각의 세타 값이 135도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135도면 여기 예각이 뭐야? 45도짜리 나올 거지 이제. 아니? 자, 그래서 요거의 기울기가 자, 여기서 얘는 자, 여기가 얘가 이쪽에서 얘가 45도면 원래 1부분의 요것이 1이지. 맞아? 자, 음의 방향이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구나. 중학교 때는 이 정도로 들어갈 거고 고등학교에서는 아예 저 탄젠트에 대한 저기 확장된 범위들을 수의 확장된 범위들을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어떤 직선 문제 나왔는데 x축과 이루는 각의 극이 이렇게 딱 나왔다. 아, 탄젠트 값 그게 기울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지? 자, 그래서 요거까지 아마 들어가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중학교 때 배웠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직선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볼 거야. 이렇게 나온 거다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물론 단 여기서는 A하고 B는 0이 아니다라는 기본 전제가 깔리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성실하게 Y는 이런 걸로 변형을 해줘도 돼.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그치? 자, 근데 자, 요거는 요렇게 해석을 해줬잖아. X에다 0 집어넣으면 뭐 Y 값이 뭐가 돼? B지 않아. 그럼 그 얘기는 뭐야? Y 절편이 B예요 라는 뜻이잖아. 자, 그냥 여기 편의상 A하고 B를 다 양수라고 해석해보자. 찍으면 되는 거냐가? 자, 이제 Y에다 0 집어넣으니까 X가 뭐가 돼야 돼? A예요 라는 뜻이 Y가 0일 때 X의 값이야. 그게 바로 뭐야? X 절편이에요 라는 뜻이냐가? 두 점을 이어주는 직선 나온 거냐가? 그치? 그 다음에 대우를 요거 나왔으면 넓이하고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거라고. 그럼 쟤를 Y는 이런 걸로 굳이 막 바꾸고 이렇게 고민하고 하지 말라고. 바로바로 해. 알았지? 오케이?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가 2 이렇게 나왔어. 자, 이것도 뭐야? x, y에 관한 1차 함수잖아. 그치? 1차니까. 자, 근데 둘 다 절대값이 있다. 자, 그럼 이런 것들도 어떻게 잘 줬었어? 네, 이것도 대단하게 할 거 없어. 자, x가 0일 때 원래는 예쁘게 해주려면 x하고 y일 때 플러스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네 가지 경우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 지금. 근데 현실 세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불쌍한 애인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줘야 돼? x가 0이 지원하지. x가 0일 때 y의 절대값이 2야? 그럼 y가 뭐라는 얘기야? 2하고 y라는 얘기냐가? 그치? 다음에 y에다가 0 집어넣으니까 x의 절대값이 2야? 그럼 x는 뭐라는 얘기야? 2하고 y예요 라는 뜻이냐가? 야, 얘네들 다 직선이니? 맞아? 그죠? 얘 뭐야? y. 그치? 이거. 그런 다음에 또 여기까지가 직선이었어.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던 직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직선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직선 형태로 나오거나 또 이런 표현으로도 나왔었어. y는 mx 플러스 n짜리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치? 아니? 자, 여기였을 때 우리가 뭐 있었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많이 배웠던 게 뭐 있어? 첫 번째로 평행 조건이 있었잖아. 그치? 평행 조건이 뭐였었어? a-분의 a하고 b-분의 b하고 c-분의 c가 같아요. 여기는 달라요 였었지. 자, 그런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비합적인 의미는 뭐였어? 두 개의 직선이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요 였지. 그럼 연립방정식에 해가 있다 없다? 없다 였었어. 그치? 아니? 자, 그럼 이거 형태에서는 얘하고 같고 그 다음에 얘하고 n하고 n-는 달라요 이거였었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뭐였었어? 평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치 조건은 뭐였었어? 다 같을 때였었지. 일치는 해가 무수히 많다. 중학교 때 그래서 얘를 해가 특수한 경우라고 얘기를 했었을 뿐이야. 자, 여기 같으면 얘 다 같아요로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였었어? a분의 a-하고 b분의 b-가 다르기만 하면 얘는 뭐였어? 무조건 직선인 거야.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있지 않아. 어떻게 되는지 만난다는 얘기지 않아. 아니? 자, 그러면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어떤 두 개의 직선이 두 점 이상에서 만난다?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일치를 얘기를 하는 말이었었어. 맞아? 자, 그럼 여기서도 뭐였었어? 얘도 두 개의 직선이 기울기가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난다였어. 여기까지가 중학교 때 배웠었던 것들을 우리 다 기억하고 있는. 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여기 한 점에서 만나긴 만나는데 이거 받고 추가적으로 만나는데 이해하는 게 수직으로 만나는 걸 한번 들어보려고. 그치? 자, 수직으로 만나는 조건 이것도 한번 보자. 다른 것이 아니야. 자, 이렇게 돼 있는 직선이 있어. 나 y는 자, 여기 y축이고 여기 x축이 나왔어. 자, 여기가 아이고 이게 원점을 지났다고 믿어주는 거야. 이게 자동이 원점이야 여기가 y는 mx라고 하는 직선이라고 해주자. 그치? 우리에게 제일 만만한 건 x에다 1 집어넣을래. 그치?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다 요거부터 들어가자. 자, 이렇게 놓고서 이 직선의 원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을 한번 찾아보려고 할까.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래. 자, 여기도 원점 지났다고 믿어주는 거야. 직각이야. 자, 여기도 직각인 거 이거 하나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거 하나 보자. 우리 만만한 거 자, 1 한번 집어넣고 생각해보자. 우리 직각삼각형 나왔을 때 항상 뭐였어? 동글뱅이 x 직각이었지 아까. 그치? 자, 그럼 여기도 x지 아까.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동글뱅이 나올 거지 아까. 아니? 자, 그러면 요거의 길이가 1짜리.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그림이 좀 이상하네. 원점을 똑바로 그려보자. 아우 진짜 또 그림이 안 그려지는 데가 있어. 자,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직각으로 만났어. 자, 그 다음에 x는 1이야. 그래서 1 이렇게 만났어.
이 직선이라는 거 찾아보려고 그래. 자, 여기가 직각이야. 자, 동글뱅이 x 들어갔을까? 그지?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동글뱅이 x 그러면 여기가 동글뱅이 들어가고 여기 x야 이렇게 들어갈 거지. 자, 이삼각형이랑 이삼각형이랑 뭐야? 합동 나오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요거의 길이가 1짜리. 자, 그럼 요거의 길이는 뭐야? n짜리 들어갈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동글뱅이. 자, 여기서 얘랑 합동이니까 합동이야 닮음이지, 그치? 닮음이지. 자, 동글뱅이 x. 자, 동글뱅이 직각이 1. 자, 그럼 동글뱅이 직각 얘는 얼마가 길이가 돼야 되냐가? 자, 여기서 얘가 자, 닮음비가 어떻게 돼? 자, 이 삼각형에서 얘하고 닮음이잖아. 자, x 직각이 n이지. 자, 이 삼각형에서는 x 직각이 1이지. 그지? 자, 동글뱅이 직각이 1이야. 자, 그럼 요거의 값을 별이라고 해주자. 그지? 자, 그랬더니 m 곱하기 별이 1이야 하나 들어가겠네. 맞아? 그랬더니 별의 길이는 바로 뭐야? n분의 1 들어갈 거지 아까. 맞아? 아, 근데 0보다 밑에 있잖아. 그럼 이 점의 y좌표가 바로 마이너스 n분의 1이 들어가는 거냐가? 그치? 자, 그러면 요거의 기울기를 한번 보자. 자, 요거의 기울기 2점하고 2점 보자. x의 증가량이 바로 뭐냐가? 마이너스 1이지. 여기에서 여기로 갔으니까. 그 다음에 y의 증가량이 n분의 1이냐가? 그랬더니 기울기가 뭐가 돼? 마이너스 n분의 1이지. 아, 이 직선의 기울기가 m이고 수직인 얘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야? 마이너스 n분의 1이야? 두 개의 곱이 얼마야? 마일. 그러면 어떤 두 개의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면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의 곱은 항상 뭐야? 마일이구나. 맞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나중에 미적분에서 어떻게 확인될 거냐면 아까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여기서 얘가 예를 들어서 x가 a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f'a라고 해줄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 찾아주려고 할 거거든. 그걸 법선이라고 할 거거든. 자, 얘 기울기가 요거야. 그럼 얘 기울기는 뭐겠어? 자, f'a의 분의 1의 역수. 얘가 기울기. 이런 형태로 해서 계속 확장시켜서 나갈 거야. 두 개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의 곱변을 말하고 마일이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자. y는 그래서 mx 플러스 n 형태가 나오고 y는 m-x 플러스 n 다시 이렇게 나왔을 때 수직일 조건이 m하고 자, m 곱하기 m-가 얼마? 마일. 자, 그럼 만약 이런 형태가 나왔으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형태로 나왔다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가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b분의 a죠. 자, 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b-분의 a-지. 자,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 마일이었지. 자, 그러면은 b분의 b-, a-가 얼마? 마일이니? 그럼 따라서 a 플러스 b-가 얼마? 0. 이것도 하나 알아줘야지. 아니면은 이거 자꾸 외우는데 헷갈려요. 1인지 마일인지 0인지 헷갈려요.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한 다음에 얘를 바꾸셔도 돼. 근데 우리 공부하다 보면 이거 정도는 그냥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들이 되는 거야. 이거를 바꿀 시간 자체도 별로 없으니까. 근데 자꾸 이거 저 헷갈릴 거예요 하면은 헷갈릴 거면은 이거 하나 해가지고 이거 통째로 바꿔서 어때? 맞지? 졸리시면 안 돼. 내가 지금 이반을 졸리지 말라고 내가 이것도 사다 놓고 있는데.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자. 좌표축의 수직인 직선 이것도. 자, 이것도 뭐야? 중학교 때 배웠었던 것들이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야, 좌표 평면의 의미부터 생각해 보자. 자, 이 점의 좌표가 2,3이래. 자, 그럼 얘의 의미 자체는 무슨 뜻이니? 자, 이 점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가 2라는 뜻이었지. 이게 좌표 평면의 의미였었지.
즉 얘는 뭐야? 이 선이 다 x가 다 2인 값이야. y 값에 상관없이 y 값이 뭐가 되던 x의 값이 2인 선들의 자취인 거야. 자, 그다음에 얘는 이 선은 자 여기서 만나는 게 y축에서 만나는 게 3이야. 자, 얘는 x의 값이 뭐가 되던 y 값이 3인 점들의 자취인 거야. 즉 얘는 y는 3, x는 2의 교점을 우리는 2,3이라고 하죠. 그지? 자, 이것도 뭐야? 중학교 1학년 때 좌표 평면할 때 사진을 했어. 자, 그래서 만약 y축에 평행한 직선이야. 그지? 자, 그럼 그 직선이 x축에서 만나. 그러면 걔는 x는 띠릴 이 선인 거지. 얘는 기울기가 2이 없니? 없어. 왜? x의 증가량이 0으로 가까워지지. 0이지. 우리 분수에서 0분의 있어 없어? 없어. 나중에 극한에서는 얘가 0일 때는 아예 함수값 자체가 정의가 되질 않아. 우리 그래도 0으로도 아예 나눠줄 수 없다라고 해주지. 그 다음에 나중에 0이 한없이 바꿔졌을 때는 걔는 무한대라는 표현들을 나중에 배우게 돼. 극한. 자, 그러면 얘는 y는 3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얘는 y의 증가량이 0이지 x의 증가량은 무한히 쓸 수 있지만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0인 거지. 자, 두 개를 하나 구별해 주셔야 돼. 그 다음에 이 일반형 이것들은 다 중학교 때 봤었던 문제들. 자, 여기에서 이거는 다 중학교 때 봤었던 것들이니까 크게 문제 안 되지 않아? 이건 한 번씩 다시 쭉 보셔야 된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예를 하나 볼까? 이것들만 하나씩 쫙 보자. 아까 얘를 성분의 중점을 지나고 라고 해줬어. 바로 해석하시면 되니? 자, 얘 중점의 좌표 얼마? 얘하고 평균이니까 얼마? 1 들어갈 거지, 그치? 얘 평균이니까 얼마? 얘 기울기가 마삼. 그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해준다고? 마이너스 3에 x 얘 고 반대고 플러스 5끝, 그치? 기본 틀인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도 얘를 보자. 자, 내분하는 점 찾을 수 있지? 자, 2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것도 중학교 때 문제인 거지 아까. 자, 지금 그대들이 몇 번을 풀어볼 거냐면 자, 여기 7번이랑 한번 풀어보자. 아니냐? 솔직히? 문제 안 되지. 굳이 이런 식으로 써줄 필요도 없다고 아까. 야, 이거 중학교식으로 해주면은 자, x절편이 6이야 y절편이 마이야. 야, 기울기 뭐야? 기울기 x의 증가량 마6 y의 증가량. 자, 여기 x의 증가량 뭐야? x의 증가량 6 y의 증가량 2잖아. 그럼 기울기가 3분의 1 아니야? y절편 마이 끝났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얘 대입하시면 끝인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자, 우리 이것도 중학교 때 했었지.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다는 얘기는 뭐야?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준 다음에 대입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뭐였어? 얘 기울기가 같아요 라고 들어가면 끝나는 거였었지. 자, 이것도 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었어. 자, 그런 다음에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이거. 자, 근데 이것도 필수 예제 5번 문제도 사실 이거 중학교 때 풀었었지. 여기 x축 y축 그려가지고 굳이 그릴 필요는 없어. 얘 삼각형을 돌려줬다고 생각하면 똑같잖아. 축을 이렇게 돌려줘 이렇게 봤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만 알면 된 거잖아. A를 지나면서 얘 넓이를 2등분 하려고 그래. 자, 그럼 어디야? B와 C의 중점을 지나셔야 되는 거냐가? 그럼 B와 C의 중점이니까 마일 3이니까 얘는 뭐가 들어가야 돼? 1 들어갈 거니? 2하고 4의 중점이니까 3 나왔지. 그럼 결국에는 뭐야? 마이너스 2하고 4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끝인 거지. 재료도 애들 가끔 하다 보면 여기서 칸을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점 찍어가지고 이렇게 삼각형 그린 다음에 또 하는 애들이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마이. 좀 크게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돌려주면 되잖아. 정 필요할 때만 좌표축 그려가지고 하면 되지. 이렇게 그려 아니 삼각형 이렇게 돌려줬다고 생각하면 되지. 뒤집어졌다고 생각하면 되지. 평행 이동하거나 대칭 이동해줬을 때 삼각형의 크기가 바뀌지는 않잖아.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쫙 적보자. 야, 우리 중학교 때 풀었었던 거 생각해보자. 73번. 야, 원의 직선이 원의 넓이를 이등분 하면 그 직선이 어디 지나야 돼? 원의 중심이었지. 야, 여기서 직선이 이 사각형 평행사변형
이게 직사각형 지나야 돼. 어디를 지나야 돼? 대각선의 중점 지나야 되는 거냐가? 야, 근데 대각선은 평행사변경의 특성 중에 하나가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이자가. 자, 이등분이라는 얘기는 야, 요렇게 보면 이거 아니? 1대1, 1대1, 1대2 아니야? 맞아? 그럼 결국에는 얘와 얘의 평균, 얘와 얘의 중점이란 뜻이잖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 자, 그래프 개형 이것도 중학교 때 했었던 것들이지. 이것도 크게 문제 안 되는 것들이고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부분일 것 같아. 자, 요거에서 하나 보자. 직선이 항상 지나가는 거. 자, 여기서 문제 있는 방법이랬어. 직선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라고 해줬어. 그럼 얘는 뭐야? k가 나온 등식이지. 자, 그럼 k가 있는 거 없는 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근데 이것도 우리가 중학교 때 했었다? 이렇게 해놓고서 얘가 어떤 선분 AB를 반드시 지날 때 할 때, 그치? 그때도 했었어. 자, 얘는 2x 마이너스 xk 플러스 3yk 빼기 y 마이너스 5지 아가. 아니? 아니 그러면 얘가 0, 얘가 0인 거지 아가. 아니? 자, 그러면은 얘가 항상 지나는 거 두 개 연립방 정식의 해가 바로 뭐야? 얘가 k가 뭐가 되든 항상 지나는 점이란 얘기야. 자, 그럼 거꾸로 말하면 근데 얘도 직선의 방정식이지 아가. 얘도 직선의 방정식인 거지 아가. 자, 이런 직선 하나하고 이런 직선의 교점, 그치? 자, 그러면은 이 k 값에 따라서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도 되고 얘도 되고 무수히 많은 것들 중에 하나라는 얘기야.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기본 형태가 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 응?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떤 하나로 특정이 안 되니까 분명히 또 어떤 한 점이 주어지겠지. 그럼 x하고 y다 대입해주면 그 k값 나오겠지. 그럼 k값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또 찾아주면 바로 그게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틀이 나오는 거야. 근데 굳이 이런 식으로 안 하셔도 되기는 해. 얘를 우리가 해석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지. 왜냐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래. 아니 가지고 그냥 직선 교점 구하셔도 돼. 응? 근데 이거를 안 하면 편한 게 가끔가다 그 교점을 했더니 막 분수 이상하게 나오고 안 예쁠 때 있어. 그때는 이렇게 해서 하면 계산이 좀 더 편할 때가 있을 뿐인 거야. 그리고 얘를 거꾸로 이렇게 됐을 때 해석만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봐봐. 자, 여기서도 얘를 봐봐. 이제 얘를 이렇게 들어갈 거야. 이것도 우리가 중학교 때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나왔었어. 두 개의 직선이 있었다. 얘가 일사분면에서 만나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런 류의 문제는 뭐냐면 직선하고 나중에는 직선하고 뭐 하나 나올 수도 있고 3번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야, 우리 솔직히 중학교 때 야, 문정이나 이럴 때는 뭐 여기 뭐 상관 이게 별 이상한 거 나오고서 얘가 지나는 직선 이렇게 개수 이게 이렇게도 문제 나왔는데 이것 따위 아무것도 아니지. 자, 다른 거 없어. 그냥 나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릴 수 있는 거 빨리 그려. 그지? 문제를 해석을 할 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일단 해석해야. 요거부터 그려. 자, x. 자, 비율이가 적어봐. 자, x가 0일 때 y값 2 나올 거지. y가 0일 때 x가 2 나올 거지. 이거 나올 거네, 얘가? 자, 이 직선이요,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어씨 m이라는 게 막 붙어 있어. m이 뭔 줄 알아, 그지? 그러면 그 말 속에서 m이 뭔 줄 알아? 그러면 m에 관계없이 지나는 한 점을 찾아놓고 하나를 점을 찍어놓고서는 이렇게 돌려준다고 생각해보는 거야. 응? 그게 바로 그 정점이야. 자, x 플러스 1 들어갈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들어갈 거니 아가? 아, 그러면 m이 뭐가 되던 간에 마일 콤마 1은 무조건 지난다? 어떤 직선이? 얘가. 그럼 마일 콤마 1 찍어놓고 생각해. 얘를 무조건 지나는데 얘가 일사분면에서 만나야 되는데 어머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네 아가? 자, 근데 우리는 항상 극단적으로 생각할 거야. 경계선을 생각해 볼 거야. 일사분면에서 만나는데 갈 수 있는 맥스가 어디겠어? 요거지 아가. 근데 여기를 지나면은 아가 축에서 만나는 건 사분면에 속하지 않지. 그래서 난 그냥 구멍 뚫어 놓을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어디를 지날 때?
여기서도 뭐야? 얘도 하나의 경계선이지. 맞아? 근데 여기서 만나는 거 2사분, 저 1사분면에서 만났다고 그래? 아니지. 얘도 구멍 뚫어놓고 여기 사이겠군 해석해주면 되는 거냐가. 자,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어. x에다가 0 집어넣고 y에다가 2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랬더니 m 그다음에 얘는 뭐야?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지. 이때가 m이 바로 1이네. 자, 여기다 2 집어넣으면 3m y에다가는 0 그랬더니 얘가 마일. 이때가 m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m의 값은 3분의 1보다는 커야 되고 뭐요? 1보다는 작아야 돼. 야, 근데 만약 얘가 4분면이 아니라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찍고 여기가 B 나왔어. 선분 A, B를 지나 했을 때는 뭐야? A를 지나는 거 되지. B를 지나는 거 되지. 그때는 뭐야? 등호가 들어가겠지. 그치? 만약 이렇게 해서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각형이 있었어. 이런 사각형이 있었어. 그치? 자, 그랬을 때 여기였어. 우리 중학교 때는 이런 거 나왔었잖아. 자, 그러면 얘가 이 사각형이랑 만나야 돼. 아니, 그러면 여기서 갈 수 있는, 자, m은 기울기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자, 여기 갔을 때가 제일 크겠네, 맥스겠네. 이렇게 놓고 생각해보면, 어씨, 어디 갈 때가, 여기 갔을 때가 제일 작겠네. 그럼 여기하고 여기 사이겠네. 생각해주는 거지, 아까. 근데 도저히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점들, 얘네들 경계선으로 해서 다 집어넣어서 제일 큰 거하고 제일 작은 거 사이 들어가면 되지. 자, 이건 중학교 때 우리 더 시험 문제 더 어려운 것들을 해가지고. 자, 이것도야. 이게 아까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이건가. 아까 뭐 여기 아까 그 문제를 통해서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거야? 그랬더니 2x 빼기 y 빼기 1이라는 거에다가 플러스 k에다가 오늘 한쪽에다 k 넣으셔도 돼. k는 아직 나만의 k야. 이렇게 해놓고서 어머 x에다가 2, y에다가 2 집어넣어가지고 k값 구하신 다음에 다시 집어넣으셔도 돼.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는 x 빼기 y 빼기 3 두 개 연립방정식 해잖아 교점이. 그치? 자, 여기 빼주니까 x 자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 2는 0 들어갈 거니? x가 마이지. x가 마이니까 y의 값이 얼마 나오냐? 9 나와? 그럼 얘와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끝. 응?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뭐를 한번 볼 거냐면 얘들아 봐봐. 사탕을 끝까지 먹어본 적이 없어. 여기를 항상 씹어먹네. 야, 92번 우리 눈으로 풀자. 야,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해야 돼. 자, 그럼 어디 지나야 돼? 얘 중심 지나야 되지. 얘 중심 지나야 되지. 얘 중심 뭐냐가? 마이 콤마 뭐 들어가야 돼? 4 끝이냐가? 얘 중심은 어디겠니? 5 콤마 얘 중심 뭐 나오겠니? 마 3이냐가? 두 점을 이어주는 직선의 방정식 끝이냐가? 자,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바로 원 배울 텐데 원의 방정식 두 개 나올 거라고. 그때는 이제 원으로 나오겠지. 그때도 원 두 개 동시에 넓이를 이등분해 주려면 원의 중심 지르는 거 끝.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한번 봐봐. 그러면 아까 우리 범위 나오는 거에서도 자, 얘도 봐봐. 이거 아까 두 문제랑 똑같은 거 아니냐? m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부터 하나 생각해 볼 거잖아. 자, 이렇게 해주니까 자, 여기에다가 자, 이쪽 얘는 지금 뭐가 들어갈 거예요? 얘가 y 플러스 1은 이렇게 나올 거지. 그럼 얘는 뭐야? 마이 콤마 마이를 무조건 지나겠네? 아니? m에 하나 한 등씩 들어가 보니까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를 무조건 지나. 그러면서 얘랑 만나야 된다며. m은 기울기하고 관련이 있잖아. 그럼 제일 클 때가 어디겠어? 여기를 지날 때가 기울기가 제일 크겠네. 제일 작을 때가 어디겠어? 여기를 지날 때겠네. 여기 사이겠네. 끝이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C2의 방정식. 이것도 재밌는. 이거는 그냥 95번은 약간의 노가다만 조금 더 들어가면 되는 거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넓이를 2등분, 3등분. 여기서도 또 97번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자, 이거는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거고. 자, 직선의 위치 관계에 아까 했었던 부분들 좀 다시 한번 보자. 자, 여기서 얘가 일치 여기까지는 다 중학교 때 썼던 거. 수직 조건만 하나. 수직이려면 뭐야? 두 개 기울기가 곱이 얼마? 마일. 자, 그럼 얘는 뭐야? 얘
역수에다가 보반대 끝. 맞니? 자, 얘랑 수직이래. 자,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럼 y는 꼴로 바꿔주셔도 되고 얘 곱하기 얘는 이제 a 다시 플러스 b 다시야. 그게 뭐라고? 0. 응?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서도 해보자. 평행 수직 조건. 이것도 그냥 기본 공식 들어가 보시면 되는 거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자, 여기서 여기 103번 한번 지금 바로 풀어보자. 103번만 하나. 2점. 자, 여기서 2점을 지나는 직선의 평행. 자, 그럼 기울기 주어진 거지 아까. 자, 그럼 이건 근데 중학교 문제 아니냐? 기울기가 뭐요? 2 빼기 4 들어갈 거요. 마이너스 1 빼기 3 들어갈 거요. 마이너스 2에다가 마사니까 기울기가 얼마? 2. x절편이 4라네. 어머, 얘는 뭐야? 4,0 지날 거예요. 이 소리냐가. 자, 그러면 y는 기울기 2에 한 점 뭐를 지나? x 빼기 4. 끝나는 거지. 자, 얘를 지나고 얘랑 수직이야. 자, 얘는 그냥 얘 기울기가 바로 뭐니?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게 편하지. 2분의 3짜리잖아. 그럼 얘랑 수직인 직선이니까 기울기 어떻게 돼야 돼, 아영아? 수직인 직선이니까 기울기 어떻게 돼야 되지? 정신 차려, 이씨. 자, 아까 수직이려면 기울기가 어떻게? 곱이 마이너스 1. 그치? 그러니까 얘 역수에다가 그 반대로 들어가시면 끝인 거야. 그치? 자, 그럼 수직인 직선은 자 마이너스 3분의 2가 기울기가 들어갈 거고 한 점 얘를 지날 거야. 그랬더니 x 플러스 1, 그다음에 플러스 2. 그다음에 나는 여기까지만 썼지만 니네는 다시 전개해서 예쁘게 풀어줘야 돼.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그냥 쭉 보자. 자, 요거는 이제 해석만 해주시면 되지 않아? 자, 문제를 해석해 줘보자.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지. 자, 첫 번째 포인트 뭐 있어? AB라고 하는 직선하고 서로 어떻게 돼야 돼? 수직이다라는 게 하나 있어야 되지. 자, 수직 하나 첫 번째에서. 그다음에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두 번째 해석이 있어야 되지. 자, 그러면 A와 B의 중점이야. 그지? 자, 얘 중점의 좌표가 뭐가 들어가니? 1, 마일 들어갈 거네. 얘를 지나야 되고 한 점 나왔지. 자, AB의 기울기는 뭐야? 3 빼기 빼기 1에다가 마이너스 5 빼기 3짜리 들어갈 거야. 기울기가 마이였지. 자, 얘랑 수직이야.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바로 뭐야? 자, 이거의 역수의 부반대. 그래서 y는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다시 전개해서 풀어줘. 오케이? 자, 이거 자, 야, 우리 공수 1에 비하면 진짜 공수 2는 진짜 좀 쉬운 거 같지 않냐? 공수 1에 비하면.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위치관계도 우리가 중학교 때도 시험 봤었던 거 아니야? 여기서 세 개의 직선이 삼각형이 이루지 않은 거. 자, 1번, 2번, 3번 직선이 있었을 때 세 개의 직선이 자 삼각형이 이루지 않는다. 자, 세 개의 직선의 위치관계라는 거 생각해보자. 자,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해보자. 세 개의 직선이 모두 다 평행하면 삼각형 안 되지. 자, 그런 다음에 또 얘는 또 어떤 식으로 문제도 나오냐면 공간을 어떻게 나누죠? 평면을 몇 개로 쪼개죠? 4개로 구별해주는 직선인 거죠. 맞아? 그치? 자, 그랬을 때 이것도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고 한 직선이 평행하지 않을 수도 있지. 이것도 삼각형이 안 되지. 자, 또 얘는 뭐야? 평면을 몇 개로 쪼개주니? 6개로 쪼개주지 않아. 그치? 자, 그런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겠어?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가 자, 이렇게 되는 거니? 한 점에서 만날 때야? 맞아? 자, 얘는 평면을 어떻게 쪼개줘? 6개로 쪼개주지. 자, 그렇다면 여기서 번외, 삼각형이 이루어질 때를 생각해보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냐가? 자, 그러면 얘는 평면을 몇 개로 쪼개주니? 7개로 쪼개주지. 맞아? 3개의 직선이 평면을 가장 많게 쪼개주는 게 바로 저 삼각형을 이루어질 때 또 거꾸로 가잖아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1번, 2번, 3번을 보니까 1번과 2번은 딱 봐도 얘는 둘이 서로 기울기가 같아? 다르지, 1번과 2번이. 그러니까 우리가 1번 이 경우를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러면 2번을 생각을 해줘.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니 내가 1번하고 2번 직선은 서로 평행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나 1번 직선이랑 3번 직선이 평행하거나 그지? 또 뭐야? 2번 직선이 3번 직선하고 평행할 수도 있어. 그지? 자, 그런 다음에 요거는 자, 그럼 요거부터 풀어주면 1번하고 3번이 평행하려면 자, 얘가 기울기가 일자리가 돼야 되니까 K가 뭐가 돼야 돼? 5 나오면 되는 거네, 아가? 자, 2번하고 3번하고 평행하려면 K가 뭐가 돼야 돼? 마오가 돼야 되지, 아가. 그치? 자, 요거는 얘는 뭐야? 뭐 1번과 2번식이 다 완전하잖아. 그러면 1번과 2번의 교점을 3번이 지나라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언니? 자, 1번과 2번의 교점 뭐였었어? 두 개 더해주니까 2x, x는 1, y는 뭐야? 1 나올 거냐가? 자, 그럼 얘가 1,1 지나야 돼? 그럼 5 플러스 5 빼기 k가 15. 자, 그럼 k가 얼마? 마십. 아니? 해당되는 k값. 중학교 때 나왔었던 문제들 똑같이 나온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서도 한번 쭉 보자. 그다음에 여기서 자, 그러면 고등학교스러운 문제를 하나 보자. 자, 이런 것들 해놓고서는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지? 자, 우리가 120번 문제를 하나 풀어보자. 120번 문제. 120번 문제. 자, 얘들아 여기 한번 같이 봐봐. 나왔어? 좀 더 시간 필요해? 접선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무지하게 많이 나올 개념이거든. 자, 근데 얘 기울기 알아? 물론 미분을 배운 사람들은 얘 미분계수로 해서 바로 구하긴 할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배웠으니까 L1의 기울기를 M이라고 일단 해놔. 자, 1,2를 지나지. 그럼 L1의 직선의 방정식을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얘를 지나는 직선인 거야가. 그치? 자, 근데 자, 여기서 얘를 접하지. 뭐하고? 이 직선하고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하고 접해. 그치? 맞니? 자, 그러면 여기는 보자. x의 제곱 빼기 mx.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m이니까 플러스 m 빼기 1은 0이지 아가. 접했으니까 얘거의 판별식 d가 0이야 라고 들어갈 거니 아가. 자, m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야? 얘가 0이지. m의 값이 2 나왔지 아가. 맞아? 자, 여기서 접한다 해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2야 라는 게 하나 나와버린 거야. 자,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 나왔겠네. 왜? 수직이니까 얘 기울기는 바로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가야 돼. 자, 그런 다음에 이 점을 지나는 이 기울기가 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자, 그러면 y는 자 L2라고 하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한 점 얘를 지나야 돼. 맞니?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x에다가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직선인 거야. 그치? 자, 그런 다음에 뭐를 구해주래?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자가. 그치?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려면 자, 먼저 Q의 좌표는 구할 수 있지 아가. 자, Q의 좌표가 뭐가 들어갈 거니? 아까 여기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요거였는데 m의 값이 2였었잖아. 자, x가 0일 때 y의 값이지. 마이너스 2에 플러스 1이니까 얘는 마일 나올 거니 아가. 자, 그러면은 요거의 길이 구할 수 있겠네? 자, 요거의 길이가 뭐야? 0, 마일이니까 자, 여기 1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4 루트 5짜리 나올 거지 아가. 아니? 자, 그런 다음에 아래 좌표 구해주면 요거의 두 점 사이에 또 길이 구해줄 수 있지. 아래 좌표가 바로 뭐야? 이 직선과 y는 x의 제곱의 교점인 거죠. 자, 그러면은 2x의 제곱에 자, 이쪽으로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x에 마3은 0짜리 들어갈 거니 1, 2, 1, 3 들어갈 거지, 그치? 자, 한번 돌아서 따라서 x는 뭐가 들어갈 거야? 얘가 음의 방향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짜리 들어갈 거지. 자, 그럼 이 점의 좌표 나왔으니까 얘하고 얘 사이 길이 구할 수 있어, 아가? 밑변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2분의 1짜리 구하는 것이죠. 물론 세 점의 좌표로 했을 때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야. 심화교권 공식하고 몇 가지 좀 더 가르쳐 줄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는 숙제를 해갖고 오셔야 돼. 자, 여기서 개념 원리는 120쪽까지고 RPM에서는 어디까지니?
그 쪽지 시험은 몇 문제 안 되니까 그거는 풀고선 제트랑 오답 하고선 하자니. 저쪽에